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개발을 앞두고 철거 준비 작업이 시작된 서울혁신파크에 아직도 남아있는 입주단체가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배민지 씨인데요. 10달 넘게 무단 점유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손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정문 경비실력 카페에 불이 켜졌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카페 주인 배민지 씨가 마련한 작은 축제 쓸 포에버 파티입니다. 이 행사 자체는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자. 배 씨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서울혁신파크 운영 중단으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버티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배 씨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 배 씨는 무단점거로 맞서고 있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정책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여기에 기존에 이용하던 시민들이나 저희 같은 입주단체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쓸 같은 경우에도 상업적인 공간으로 그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았었는데 그게 어떤 설명이나 그 협의하지 않은 상태로 퇴거 명령을 받아서 저희는 그렇게 그냥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배 씨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상호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인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 또 다른 상업시설을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살기 좋은 공간에 빽빽한 그 건물, 그런 빌딩 숲보다 조금 탁 트인 휴식 공간이 우리에게는 지금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개발이라는 것을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그 낙후되어 있다는 그 인식이 오히려 이런 공간과 휴식 공간으로 삶의 질이 조금 더 올라가는. 이날 배 씨의 카페 앞마당은 저녁 늦게까지 기타 선율과 노랫소리가 흘렀고, 사람들 앞에 선 배 씨는 서울혁신파크 개발에 관한 시민 공론화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래도 이 싸움이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 함께 전해주시고, 서울시가 제기한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배 씨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요즘 전기차 화재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들끼리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고민이 큰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높은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파트에 질식 소화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등록된 전기차는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2만 3천 대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기준으로 8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늘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차량 화재입니다. 요즘 급부상한 사회적 이슈인 만큼 자치구마다 고민도 큽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질식 소화포입니다. 노원구청의 경우 아파트 지하 주차장마다 이 질식 소화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난 불을 효율적으로 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아섭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때에도 질식 소화포가 쓰였습니다. 현재 전기차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초기 대응에 효과가 있는 게 질식 소화포라고 하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질식 소화포를 보급을 하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아파트에 질식 소화포를 지원하려면 관련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개당 200만 원이 넘어 예산 수억 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안에 조례 개정을 마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질식 소화포를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지난 22일 부천 호텔에서 불이 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8층 객실에서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에는 화재 발생 시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완강기의 사용법만 잘 알아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우 기자가 완강기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의 한 호텔, 8층 객실에서 시뻘건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순식간에 호텔 전체가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나자 투숙객과 직원 등 70여 명이 몸을 피했지만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명의 투숙객은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자분, 여자분이서 막 감을 질렀어요, 위에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일단 떨어졌는데 에어매트에 안 떨어지고 들어갔어요. 이처럼 고층 건물에서 탈출을 위해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경우 부상이나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완강기 사용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완강기는 3층 이상, 10층 이하 모든 건물 각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완강기는 지지대와 속도 조절기, 안전 보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함에는 층수가 적혀 있는데 자신이 있는 층과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완강기 함을 열면 고리와 속도 조절기, 안전 보호대와 줄을 감아놓은 릴이 있습니다.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속도 조절기를 연결한 뒤 잠금 장치를 조여줍니다. 줄이 감겨진 릴은 뛰어내릴 방향으로 던지고 안전 보호대는 겨드랑이 밑에 착용한 뒤 가슴까지 단단히 조여줍니다. 벨트를 착용하실 때 허리에 착용하시고 밖으로 뛰어내리면 내려오는 도중에 벨트가 조여지면서 장기가 손상될 수 있고 또 허리가 꺾여지는 등 이런 외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슴 쪽, 겨드랑이 밑쪽으로 착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건물 2층 높이의 완강기 체험장입니다. 보호대를 직접 차고 제가 직접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벽을 봐야 하고 벨트가 풀리지 않게 손으로 꼭 잡아야 합니다. 발을 뻗어 벽면이나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 대피자는 앞서 대피한 사람이 완전히 내려가 안전 보호대를 풀면 출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급박한 상황에 완강기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사용법을 숙지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법을 충분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완강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완강기 제품과 또 완강기를 걸어서 내려오는 지지대가 확실하게 안전하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최근엔 완강기보다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승강식 피난기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승강식 피난기는 사람의 몸무게로 내려가는 무동력 방식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도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위기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 브랜딩을 활용한 골목 상권 육성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HCN 정주영 기자입니다. 아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 아트테리어, 간판이나 차림표 등 점포 환경 개선을 비롯해 로고와 제품 용기 제작도 지원합니다. 불경기에 지친 가게 사장님은 13년 만에 바뀐 새 간판을 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꼼장어 모양의 닭발 손이 있어요. 이렇게 저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고 불경기인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더 새롭게 또 열심히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이 같은 아트테리어 지원을 받은 서울 관악구의 점포는 모두 1,800여 곳.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 98% 정도가 재참여를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간판이나 천막, 창문 시트 등 업주들의 수요가 많은 환경 개선 분야에서 지원을 늘렸습니다. 종업원 5명 미만의 점포 240곳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규모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도 해줍니다. 어쨌든 간판이 바뀌었으니까 제 얼굴이나 바뀐 거랑 마찬가지니까 좋고 이런 걸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거리를 대표 상권으로 키우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과 관악구청 인근에 자리한 샤로숲길. 대학생과 지하철역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한때 2030 세대가 자주 찾기도 했지만 거리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지는 못한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거리랑 좀 비슷해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샤로숲길만의 이제 그런 특색이 조금 없어진 것도. 이런 샤로숲길이 제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되는 것들은 잠자고 있는 상권들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지원을 활용해 관악구는 샤로숲길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키우는 한편 상권을 대표할 특색 있는 점포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주차장을 확충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 교육도 병행합니다. 태그라인이라든가 또는 우리 샤로숲길을 알리기 위한 그런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텐츠들이 마련되면 또 내년에 2년차, 3년차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골목 상권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가 완공을 눈앞에 둔 가운데 일부 구역에서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도록 기존 계획됐던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서울에서 최초로 이뤄진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일대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계획구역 10P2 블럭은 공정률 99%로 현재 완공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총 2만 81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기존 계획된 용도는 생활 숙박시설로 전시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면서 유입되는 인원이 장기 숙박할 수 있도록 마련될 공간이었습니다. 마곡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곳에 오피스텔을 짓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용도가 변경된 건 서울시에서 최초입니다. 생활 숙박시설 기준에 맞춰 확보한 주차장이 오피스텔 기준에 맞지 않아 한 차례 보류됐으나 이번 달 마곡 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하며 용도 변경의 방향이 열린 겁니다. 기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주차 공간을 전체 호실의 120%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110%로 완화한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근거하면 이번 달 기준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 10만여 개의 공간 가운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물량은 약 1%인 1,173개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용도 변경은 쉽지 않은 겁니다. 우선 지자체가 오피스텔 건설이 가능하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야 하고 이미 준공된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 주차시설, 전용 출입구 설치 등의 건축법 기준을 맞추려면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변경된 마곡지구 단위 계획은 주민 재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주택 미리 내 집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장기 전세주택 미리 내 집은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인데요.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20년 후에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에서 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은 6개 단지 327호로 자양동, 문정동, 기름동 등의 신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세금은 최저 2억 2천만 원, 최고 6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은평구 증산동 205-33번지 일대가 3,5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27일 열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지는 증산역 이용이 가능한 증산동 205-33번지 일대로 최고 41층 아파트 38개 동이 들어섭니다. 세대수는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총 3,568세대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공공청사, 체육시설,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민 요구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또 지하철역 접근로에 공공포행 통로를 만들고 단차가 있는 곳에 5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분양 임대 세대 간 구분을 없앤 소셜 믹스 단지로 구현하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평 재개발 사업 후보지 2곳이 서울의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 개발됩니다. 대상지는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와 237번지 일대인데요. 봉산숲과 닿아 있는 두 마을은 서울시의 통합 계획을 통해 도시와 숲이 만나는 자연 친화 주거단지로 거듭납니다. 서울시는 입지 특성상 재개발이 어려웠던 두 지역을 신통기획으로 개발하며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천구 장수문화대학이 가을 학기를 맞아 수강생 450명을 모집합니다. 수강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동별 모집 일정에 따라 30명에서 50명 내외인데요. 9월부터 9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장수문화대학에서는 야외 현장학습과 건강복지 강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교양 강좌 등이 열립니다. 특히 교양 강좌에서는 낙상 예방 교육과 심뇌혈관 예방 관리, 모바일 뱅킹 사용법 등 일상의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